우리나라도 다문화 시대에 접어들었는데요. 그러나 다문화 학생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을 좀 더 내실 있게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오늘 라이브 인터뷰에서 최지원 진주시의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의원님, 우선 진주에 이 다문화 가족이 얼마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진주시에는 21년 기준 6,262명의 다문화 가족이 있습니다. 예. 이 중에서도 19세 미만 다문화 가족 자녀는 1,922명으로 30% 정도를 차지하고 국내 출생 아동들이 1,88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문화 정책과 관련해 교육적 차원의 접근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진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몇 명이나 되지요? 네, 우리 시 거주 외국인은 23년 3월 기준 5,196명이고 19세 미만 외국인 청소년은 189명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그리고 외국인까지 모두 합쳐서 10,000명이 넘는군요.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은데 진주시가 다문화 정책, 외국 정책을 발굴하고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셨어요. 이런 주장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선 저출산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 저출산 대응책으로 다른 돌파구가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22년 12월 발표한 이민정책연구원의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외국 인력 유입책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OECD 국가들은 합계 출산율 2.1명 이하였던 1980년부터 꾸준히 인구 감소를 우려해 이민 정책을 추진했고 2025년 이후 인구 증가에 이민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예. 같은 시점을 발표한 이민정책연구원의 지역경제와 관련한 연구에서는 외국인이 밀집된 수도권, 도시지역과 광제조 부분에서 뚜렷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연구에 따르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거군요. 네,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도록 하고 지역 특성과 산업별 수요에 맞게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실제로 국내에서는 22년 말부터 법무부를 중심으로 출입국 이민관리 체계 개선 추진단을 설치하여 이민정책 전담 조직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외국인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도 시범 운영 중으로 노동 인력 확보를 위해 이민 중심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진주시가 정부의 이민 정책에 발맞춰 다문화, 외국인 정책을 꾸준히 개선하고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다문화 가정 5,000명, 외국인 5,000명을 더하면 10,000명의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이 언어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한다면 저출산 문제를 일부 해소하고 지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저출산 문제의 또 돌파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신 건데요. 그러면 현재 진주시의 다문화 정책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현재 진주시의 다문화 정책은 다소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이 많이 거주하는 동부권에 동부가족센터 건립 계획을 세운 것은 잘한 점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런 동부가족센터 건립과 연계해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센터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문화, 외국인들이 지역의 일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진주시가 좀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또 적은 인력으로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는 문제도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정부가 추진 중인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 실무부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5분 발언의 취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더욱 내실 있고 정부 정책에 발맞춰 선제적인 대응을 진행하자는 의미이고 저출산 정책 대응 방안의 한 축이 이민 정책이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자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은 장애인 당사자로서 활동하며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한 다문화 가정 아동의 열악한 건강, 주거, 생활환경 등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또 이제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 여성, 이주 아동과 같은 이주민은 규모나 역할 등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중요한 한 축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고 적절한 돌봄 및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쉬운 점으로 이민자들이 보건복지 관련 실태조사나 연구가 충분하지 않아서 정책 구상에 한계가 있다. 관련 연구와 조사를 보다 활발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이러한 부분에 매우 공감하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의 다문화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진주시의 다문화 정책이 능동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특히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번 5분 발언에서 진주시도 국가 단위 이민 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다문화 및 외국인 정책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예. 다소 부족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필요한 부분들을 제안했습니다. 외국인 밀집 지역인 상대, 하대, 상평지구를 중심으로 다문화, 외국인 정책을 수립하고 적절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자녀들을 위해 교육청과 진주시가 연계해 조금 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과 교육 프로그램의 통합 운영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외국인 자녀의 경우에는 언어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이런 어려움이 또 해소가 되면 적응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한 사람의 언어가 자리 잡는 초등학교 이전에 이중 언어 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총괄 지원하는 센터가 꼭 필요하고 진주시 기준으로 한쪽 지역에 치우쳐 있던 가족센터를 동부가족센터의 조속한 건립을 통해 해소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및 외국인 이민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타 지자체에 비해 많이 부족하고 미비한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수반된 조례 정비가 꼭 필요합니다. 예. 이렇게 다문화 정책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큰 도전이 되는 부분, 극복해야 하는 점은 뭐라고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다문화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언어입니다. 다문화 외국인 프로그램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언어 장벽 해소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 일자리를 찾아오는 외국인들과 다문화 가정에서 언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체계적인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언어 교육에만 치중할 경우 실생활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날이 발전하는 번역 앱 같은 걸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변화될 경우 어떤 잠재적인 효과들이 생길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우리 진주시가 다문화 외국인 관련 우수 정책을 선제적으로 입안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서 그분들이 지역의 일원이 된다면 다문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차별 같은 것을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형평 100주년을 기념하는 현 시점에서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 수립은 경남 진주시가 이런 형평 운동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더욱 대내외적으로 알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문화 외국인 정책이 효율적으로 진행된다면 그분들이 지역의 일꾼이면서 저출산 상황을 해소시켜줄 중대한 한 축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또 집행부의 역할이나 인식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다문화 정책의 변화에 대한 집행부의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지금도 다른 지자체 수준의 다문화 정책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예. 시 자체의 다문화 계획 등이 수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최혜영 국회의원의 말처럼 다문화 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문화 가정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분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수립하고 운영해야 할 겁니다. 진주시의원으로서 국가 단위의 정책 변화, 특히 이민 정책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진주시가 더욱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집행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문화 정책과 또 인식 제고를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라이브 진주 청취자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알려주실까요? 박보람 그리고 인순이의 내일이 빛날 테니까를 함께 듣고 싶습니다. 네. 특히 요 함께 노래를 부르시는 인순이 선생님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인데요. 해밀학교라는 다문화 학교를 설립 운영하시고 최근에는 정부의 다문화정책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셔서 의미가 깊은 곡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너를 위해 주는 사람이 곁에 있으니까 라는 노래 구절처럼 진주시와 저를 포함한 진주시 의회가 다문화 가정 외국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의미가 남다른 곡인 듯 하네요. 네, 신청곡 띄워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지원 진주시의원과 얘기 나눠봤고요. 보람과 인순이의 내일이 빛날 테니까 듣고 돌아오겠습니다.